안녕하십니까. 닥터스 요양 프로그램 부수기 닥북. 오늘은 배양 및 동정 검사 결과에 대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배양 및 동정 검사란 어떤 것이냐? 간염의 원인이 되는 미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균이라든가 곰팡이, 바이러스 등을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배양을 해서 종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항생제 감수성 검사까지 진행하는 매우 중요한 간염 진단 검사를 배양 및 동정 검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것을 왜 하느냐? 검사 목적으로서는 원인이 되는 병원체를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정확한 균종을 동정하는 거죠. 그리고 효과적인 항생제 선택을 제공할 수 있는 가이드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수투폼 질평가, 뮤레이 워싱턴 변법, 이것은 이러한 변법이 있다, 이러한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밑에 isolated consistent with microorganism encountered in the upper respiratory tract은 노말 플로라다, 노말이다, 이러한 얘기인데요. 이것은 상기도에서 발견되는 미생물과 일치하는 분리균주다, 즉 정상 세균총이다, 이러한 얘기인 거고요. 마이크로오르게니즘은 미생물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미생물의 종류는 아까 얘기했듯이 세균, 진균, 바이러스, 원생생물, 조류, 고세균, 이런 것들인 거고요. 그리고 주의할 점 같은 경우는 균이 검출됐다고 모두 간염은 아닙니다. 임상 정상과 함께 해석해야 되는 것이 있고요. 또 오염 가능성이 있는 검사도 있기 때문에 모두 간염으로 볼 수만은 없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 검사 결과가 나와 있고요. 정식 정도는 매니로 나와 있고 중간 결과는 그램 바실리스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고, 균명 같은 경우는 슈도모나스, 슈도라고도 합니다. 아에루지노사, 이건 농농균이에요. 농농균이라고 하는 것은 그람 엄성 막대균이죠. 이것을 농농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병원 내 간염의 대표적인 원인균입니다. 치료가 어려운 균으로도 유명하고요. 슈도모나스 아에루지노사의 간염 치료의 원칙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항생제 내성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약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균 감수성 결과에 따라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게 이 슈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감수성 결과에 대해서 S가 있고요, I가 있고요, R이 있습니다. S는 sensitive, susceptible이라 그래서 감수성이 있는 거고요. intermediate 같은 경우는 중간 반응입니다. 레지던트 같은 경우는 내성이 있는 거고요. 항생제 효과가 없겠죠. 항생제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여기 S, susceptible, 요 결과가 나왔을 때 항생제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인 것이고요.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슈도모나스가 나왔어요. 항생제가 이렇게 몇 가지가 선택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S, 감수성이 있는 거고요. 항생제 효과가 기대가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거 같은 경우도 S, 항생제를 사용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결과는 R이죠. 이거는 뭐예요? 내성이 있다, 이런 얘기인 거고, 나머지는 다 SSSS 나왔기 때문에 시프로폴록사신 외에는 다 사용할 수가 있더라,
이런 얘기인 거고요. 그럼 항생제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페핌, 이것은 사용 가능하겠다. 그렇죠. 세프타짐, 이것도 사용 가능하겠고요. 시프로플록사신, 이것은 R이 나왔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페넴, 이것도 사용 가능하고요. 메로페넴, 얘도 사용 가능하겠습니다. 피페라실린 사용 가능하고요. 타조박탐 사용 가능하겠습니다. 토브라마이신 사용 가능하네요. 그러면 이 항생제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많이 알고 있긴 하지만 계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세페핀 같은 경우는 4세대 세팔로스포린 계열입니다. 베타락탐 항생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베타락탐은 페니실린 계열과도 유사한 거거든요. 그것은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 세페핀 같은 경우는요. 4세대 세팔로스포린 계열이라고 했잖아요. 기전이 세포벽 합성을 억제합니다. 항생제가 듣는다 안 듣는다 이런 얘기는 세포벽을 합성을 억제를 하느냐, DNA, RNA 또는 리보솜 이러한 것들을 끊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따라서 이 항생제가 그 환자분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가 또 결정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세프타진 같은 경우는 3세대예요. 세팔로스포린 계열이고요. 똑같이 기전이 세포벽 합성을 억제합니다. 둘 다 폐렴이나 복강내 간염, 폐혈증에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두 개 다 신장을 따라서 배설되기 때문에 용량 조절이 필요합니다. 다음 시프로플록사신 이거 같은 경우는 플루오로퀴놀론 계열의 황범위 항생제입니다. 특히 그람 엄성군에 강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람 엄성에 매우 강력하다 이런 얘기는 이콜리라든가 슈도라든가 클레브실라라든가 이러한 균에 강력하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프로플록사신이 슈도에 강력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은 레지던트가 나왔네요. 그래서 시프로플록사신은 이 환자한테는 사용할 수가 없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페핌, 세포타짐 이것은 세포벽 합성을 억제한다고 했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DNN입니다. DNN 복제를 차단하는 거 있고요. 요로 간염이나 호흡기 간염에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미페넴 이거 같은 경우는 카바페넴 계열의 항생제입니다. 카바페넴 계열의 항생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중증 간염이라든가 다제내성균 MDR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항생제 최후 보루 중 하나가 이 이미페넴입니다. 기존은 똑같이 세포벽 합성을 억제하는 거고요. 중증 간염이라든가 폐렴, 폐혈증, 요로 등 광범위하게 치료에 사용되는 거 있고요. 메로페넴 같은 경우도 카바페넴 계열입니다. 이미페넴과 같이 가장 널리 쓰이는 광범위 베타락탐 항생제 중 하나죠.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 세페핌, 세프타짐, 이미페넴, 메로페넴 이것이 다 베타락탐 항생제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 복강경, 폐렴, 폐혈증, 요로 등등에 많이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을 보시면 피페라실린, 타조박탐 얘들도 베타락탐 계열입니다. 슈도를 포함해서 그람엄숭, 혐기군, 그람양성까지 폭넓게 커버하는 거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페니실린 계열입니다. 그런데 페니실린 계열과 베타락탐
얘네들은 같은 계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팔로스포린 계열과 피페라실린, 타조박탐, 나중에 따로 정리를 해 드리겠지만은 이러한 것들이 베타락탐 계열이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시면 되고요. 기전은 세포벽 합성을 억제합니다. 피페라실린과 타조박탐은 그람 엄성뿐만 아니라 양성, 혐기성 다 커버합니다. 그리고 슈도는 그람 엄성에 들어갑니다. 당연히 복강내 간염, 폐렴, 요로, 폐혈증 등등에 많이 사용되는 거 있고요. 그 다음 토브라마이신, 얘 같은 경우는 아미노글리코사이드 계열입니다. 지금 복잡하죠. 페니실린계, 백타락탐, 카바페넴, 아미노글리코사이드 계열. 근데 사실은 몇 가지 되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따로 정리를 해 드리고요. 얘 같은 경우도 그람 엄성에 잘 듣습니다. 슈도가 그람 엄성균이라고 그랬잖아요. 당연히 토브라마이신도 그람 엄성에 잘 듣겠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시프로삭신 외에는 모두가 다 감수성 S로 나왔어요. 모두 사용 가능하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이 토브라마이신 같은 경우는 단백질 합성을 억제합니다. 즉 리보솜을 억제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특히 이 토브라마이신은 엠피실린, 페니실린 계열과 방코마이신, 카바페넘 같은 그런 것과 같이 사용을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부작용으로서는 신독성이 가장 흔하죠. 우리가 대부분 항생제를 쓰게 되면 간에서 기화되거나 신에서 기화되거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부분 신장에서 기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독성을 우리가 우려하고 가야 합니다. 그 다음 임상정분 및 커먼트에서 균주가 슈도모나스 아우레지노사라고 했어요. 이 슈도 같은 경우는 엠피실린 1, 2세대 세팔로포린계 카나마이신의 자연내성인 균종입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슈도는 엠피실린과 세팔로포린 계열 카나마이신에 대해서는 자연내성이다. 자연내성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돌연변이나 유전자 획득 없이 균종 자체가 기본적으로 항생제에 듣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 같은 경우는 세팔로스포린 계열에서 지금의 감수성 결과가 S가 나왔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 세팔로스포린 계열에서 1, 2세대라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3, 4세대죠. 그래서 세팔로포린 계열 1, 2세대를 제외한 세페핌, 세프타짐 이 두 개는 사용 가능하다. 그런 거고요. 토브라마이신은 엠피실린과 병용을 사용할 수 있지만은 엠피실린이 굳이 아니어도 병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용 가능한 것은 시프로플록사신 외에 이 모든 항생제를 사용할 수가 있더라. 그러한 얘기인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엠피실린 같은 경우는 베타락탐 계열이라고 했습니다. 그 계열 항생제인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슈도는 그람 엄성이라 그랬잖아요. 얘는 그람 양성분에 조금 더 특효예요. 그리고 일부 그람 엄성 적용합니다. 그래서 엠피실린은 이 그람 엄성인 슈도에는 적합하지가 않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얘를 완전히 안 쓰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때그때 감수성이나 환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카나마이신 같은 경우는 아미노글리코사이드 계열입니다. 토브라마이신이 아미노글리코사이드 계열이라고 했잖아요. 단백질 합성 억제한다고 했고,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단백 합성을 방해해서 균이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항생제는 기본 원칙이
자연 내성이 있으면 해당 항생제는 사용 불가다. 예외 같은 경우는 항생제 병합요법으로 극복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약제 농도가 매우 높거나 특정 조건에서는 부분적으로 효과가 있다. 그래서 사연 내성이 있어도 사용할 수는 있더라. 이렇게 기억을 하고 가십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배양 및 동정 검사 결과에 대해서 첫 번째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똑같은 슈도를 살펴볼 건데요. 그분은 레지던트가 좀 더 많아요. 그러나 그 강의를 들어가기 앞서 항생제 계열이라든가 항생제 계보라든가 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 강의로 넘어갈까 합니다. 오늘도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 꼭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